자, 그 다음에 무문관 제4칙, 호자무수. 호자무수, 이건 뭐냐면 달마는 수염이 없다. 호자라는 것은 이 흑암, 호자라는 것은 그 달마를 말하는 겁니다. 무수, 수염이 없다는 거예요. 달마는 수염이 없다. 이거 화두의 그 본문이 이렇게 아주 짧습니다. 흑암이 말했다. 흑암이 말했다. 보리달마에게는 어찌하여 수염이 없는가. 끝. 이 화두. 흑암이 말했다. 보리달마에게는 어찌하여 수염이 없는가. 야, 이런 게 화두예요. 이렇게 깔끔해야 돼요. 막 뭐 설명 많이 붙어 있고 있으면 안 돼. 그런데 이런 화두는 어려워요, 쉬워요? 아는 사람은 쉽고 모르는 사람은 이런 짧은 화두일수록 어려워. 보세요, 여러분. 원래는 이게 보리달마에게는 어찌하여 수염이 없는가, 이게 이런 표현이 아니라 원래 한자에 나와 있는 그 느낌대로 하면은 서쪽에서 온 오랑캐는 왜 수염이 없는가, 이런 느낌이랍니다. 서쪽에서 온 오랑캐. 그 서쪽에서 오랑캐가 이제 달마대사를 말하는 거예요. 달마대사에게는 왜 수염이 없는가. 여러분, 달마도 보신 적 있어요, 혹시? 달마도 안 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달마도에 수염이 없는 달마도를 보신 적 있어요? 달마대사의 특징이 여기 빨간 수염이에요. 빨간 수염이 달마대사의 특징이에요. 그죠? 막 수염 덥수로 가잖아요. 이렇게 막. 그리고 못생겼죠. 막 험상궂게 생겼잖아요. 눈꺼풀이 있어요, 없어요? 달마도는 눈꺼풀이 없어요. 왜 눈꺼풀이 없어요? 수행을 해야 되는데 자꾸 눈꺼풀이 내놓으니까 떼가지고 버려버렸답니다. 눈 안 감기에 눈을 잘라버렸대요. 눈꺼풀이 없어요. 그 달마도로 보면 눈이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눈꺼풀이 없이. 수염이 덥수록. 그게 달마도인데, 다 아실 텐데, 이게 우리가 보리달마 하면 딱 떠오르는 모습이 그 모습인데, 갑자기 흑암 스님이 느닷없이 보리달마는 왜 수염이 없는가라고 생뚱맞은 이야기를 질문으로 던졌단 말입니다. 뻔히 아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는 키가 작잖아요. 그런데 박근사미는 왜 키가 큰가? 라고 물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저 뭔 소린가 할 거 아니에요, 저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박근사미는 왜 여자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박근사미는 왜 흑인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저를 아는 누군가에게.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겠습니까? 어이가 없겠죠. 자, 보세요. 수염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수염은 번뇌의 상징이다. 머리카락하고 수염 털 있잖아요. 얘네들을 깎아도 또 자라고 깎으면 또 자라고 예뻐 보이려고 빗어 쌓고 감아 쌓고 색깔을 바꿔 쌓고 꼬아 쌓고 펴 쌓고 그 하는 게 이 털 아닙니까? 이 털. 그 털이라고 하는 걸 보통은 선가에서 번뇌에 비유합니다. 털. 번뇌에서 번뇌를 항상 자라나는 거. 아무리 없애려고도 없어지지 않는 그 번뇌, 그걸 털에 비유합니다. 이게 욕망, 이런 상징적 언어인데 사람들이 이제 아마 이런 얘기 들으면 이렇게 아마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달마대사가 왜 달마대사는 수염이 없는가? 달마대사는 어찌해서 번뇌망상이 없고 깨달음을 얻었는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주 머리를 스마트하게 똑똑하게 굴려보면 그런 대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조사선에서의 답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땡이에요. 이렇게 하면 땡. 왜? 번뇌를 일으켰어. 생각에 끌려갔어. 원래 이 달마는 왜 수염이 없냐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말에 끌려다녔어. 이미
이 흑암 화상이 쳐놓은 덫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조사선은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조사선에서 그러한 어떠한 그 내용을 두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든다면 그건 천리만리로 본래 뜻하고 멀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되게 간단해요.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 너무 어이가 없을 거예요. 보리달마는 왜 수염이 없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은 오직 청정하시면 돼요. 답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고민하기를 바라고 이 문제를 낸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은 불법을 물었는데 아까 구지선사가 손가락 든 거하고 똑같아요. 손가락은 들었지만 손가락에는 답이 없어요. 이것은 구지선사가 든 손가락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이야. 말이지만 손가락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호가마상이 달마에게는 어찌하여 수염이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은 구지화상이 손가락 들어서 이 소식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보리달마는 어찌하여 수염이 없는가?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은 오직 그 소리를 듣는 자리를 드러내시면 돼요. 그게 답이요. 보리달마가 수염이 없는 모습을 상상해도 안 되고, 왜 보리달마가 수염이 있는데 없다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도 안 되고, 보리달마의 수염은 번뇌를 상징하는 것이니 왜 보리달마는 번뇌 없는 깨달음을 얻었는가라고 상상해도 안 된다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적 추구를 멈춰야 돼요. 글로 흘러가는 순간 호감선사가 놓은 덫에 빠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한번 해보실게요. 보리달마는 어찌하여 수염이 없습니까? 청정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답하려고 노력할 거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들어와 있으면 돼요. 굳이 대답하고 싶으면 보리달마는 어찌하여 수염이 없는가? 하나, 둘, 셋, 꽝. 되는 대로 대답하세요. 보리달마는 어찌하여 수염이 없는가? 아, 온풍기를 트니 공기가 따뜻하구나.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답을 다 알려줘, 제가. 보리달마는 어찌하여 수염이 없는가? 굳이 대답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향내가 오늘 끝내주네. 보리달마는 어찌하여 수염이 없는가? 오늘 오는 길이 엄청 춥더라. 그게 조사선의 대답이에요. 문제는 대답이 말에 있습니까? 그 말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도 하기 귀찮네. 자, 보리달마는 어찌하여 수염이 없는가? 말도 하기 귀찮네. 그것도 뭐 질문이라고 합니까? 보리달마는 어찌하여 수염이 없는가? 이렇게 하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조사선이에요. 조사선. 재밌죠? 그래서 예전에 대종사님 그 얘기 아시죠? 향사님 얘기, 뭐 자꾸 준비 안 된 얘기가 좀 흘러가지만, 동화선 끝나고 나면 대종사님이 이렇게 만법기일에 대한 걸 제일 많이 물었다고 하거든요. 만법기일의 소식을 일러봐라. 이제 그러면 한 사람씩 해가지고 이제 인가 받고 싶어서 견성인가 받고 싶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부터 한대요? 조사선부터. 요거부터 해. 만법기일의 소식을 일러봐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요겁니다. 이랬겠지. 어떤 사람은 소리를 빡 질렀겠지. 그런데 그거 갖고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의리선으로 넘어가요. 설명해봐라.
그러면 이제 식은땀이 쭉쭉 나는 거예요.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거. 대종사님은 그렇게 인가를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누굽니까? 대종사님하고 변산에서 그 거래를 많이 했던 백항명 선사가 이렇게 법거량을 할 때에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앞으로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오늘 향내가 참 좋네.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이제 설명을 A부터 B부터 C까지 차근차근 설명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 견성인가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요, 어디까지 했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달마는 왜 수염이 없는가 할 때 그 질문이 일어나기 전부터 있던 그 자리, 보리달마는 왜 수염이 없는가라고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 자리, 보리달마가 수염이 없는 모습이 상상돼도 드러난 그 자리,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안 놓치면은 요 호감선사의 관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호감선사의 관문을. 자, 여러분, 보리달마는 어찌해서 수염이 없습니까? 보리달마는 어째서 눈을 항상 감고 있습니까? 보리달마는 어째서 머리카락이 그렇게 덥수룩합니까? 아시겠지요? 네,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문선사가 뒤에다가 말을 한마디 붙였습니다. 참구하려면 진실로 참구해야 하고 깨달으려면 진실로 깨달아야 한다. 뭐가 진실로 참구하고 뭐가 진실로 깨닫는 거예요? 청정한 이것을 진실로 참구하세요. 청정한 이 자리를 진실로 참구하고 청정한 이 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진실로 참구하고 진실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했느냐? 이 보리달마를 마땅히 한번 직접 만나 보아야 하지만 직접 만난다고 말한다면 벌써 둘로 갈라진다. 아니, 호감선사가 보리달마는 왜 수염이 없는가라고 물었으면 확인하려면 직접 만나봐야 알지. 그 소리만 듣고 어떻게 알아? 만나봐야 알지라고 생각했으면 벌써 둘로 갈라진다. 그러니까 그 생각 내기 이전 소식을 말해라 이거예요. 보통 이제 이런 얘기를 보고 제1의제 이렇게 말해요. 제1의제. 제1의제를 먼저 말해라. 가장 앞에 있는 거, 가장 첫 번째 거.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해요. 사구 말고, 죽은 구 말고 활구를 말해라. 사구는 뭐가 사구예요? 뭐가 죽은 말이에요? 그 자리 모르고 던진 말. 예를 들면은 이거 달마대사 만나봐야지. 달마대사를 만나봐야 알겠네? 사구예요, 활구예요? 사구요. 근데 아는 사람은 어때요? 달마대사를 만나봐야지 알겠네? 활구예요. 그러니까 말에 있어요, 말에 없어요? 말에 없어요. 활구인가 살구인가는. 활구인지 사구인지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첫 번째 걸 말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로 흘러가면 그러면 조사선에서는 꽝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무문의 송 있습니다. 무문의 송, 무문선사가 이제 개송을 하나 붙였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앞에서는 꿈 얘기를 하면 안 되니 보리달마에게 수염이 없다고 하여 맑은 정신을 흐릿하게 만드는구나. 어리석은 사람 앞에서는 꿈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꿈 얘기를 괜히 해가지고 보리달마에게 수염이 없다고 꿈 얘기를 해가지고 맑은 정신을 흐릿하게 만들고 있네. 인양반이, 호감선사가. 이렇게 무문이 개송을 붙였어요. 꿈 얘기는 어떤 걸 꿈 얘기라고 합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게 꿈 얘기요. 앞뒤가 안 맞는 말.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그죠? 여러분 꿈꾸면 사실이 아니죠? 그리고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앞뒤가 있어요, 없어요? 맥락이 없잖아요. 앞뒤 맥락이 없이 갑자기 뭔 일이 툭 발생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점집을 찾아가죠. 내가 꿈자리가 뒤숭숭하다고. 거기서 꿈 해석을 좀 부탁한다고 이제 점집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재미있는 것은 점집에서 해석을 알려줍니다. 잘 또 알려줘요. 그 꿈자리가 무슨 그것은 무슨 꿈이고 뭐 돈복이 들어오고 뭐 누구 뭘 조심해야 되고 사람을 조심해야 되고 뭐 언제를 조심해야 되고 막 그렇게 알려줘요. 재미난 건 그것도 꿈이다. 그것도 꿈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꿈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많은 번뇌 망상이고 앞뒤 안 맞는 이야기들이고 때로는 앞뒤가 맞아도 깨닫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 꿈 이야기야. 그러니까는 여기서 달마에게는 어찌하여 수염이 없는가 이 말이 꿈 이야기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달마는 어찌하여 수염이 없는가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이 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더 일어나지. 더 일어나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리 달마에게 수염이 없다고 하여 맑은 정신을 흐릿하게 만드는구나. 그런데 만약에 어리석지 않고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깨달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보리 달마는 어찌하여 수염이 없는가라고 꿈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환히 깨달아 버려요. 꿈을 깨버려요. 아는 사람은 꿈을 깨. 이 소리를 듣는 순간 꿈을 깨. 모르는 사람은 꿈속으로 빠져들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신이 더 맑아져. 앞뒤 안 맞는 소리를 들으면 더 정신이 맑아져요. 왜 선사들의 이러한 이야기들이 존재하는가? 앞뒤 안 맞는 꿈 이야기가 다 나오는 얘기야. 앞으로 날 얘기도 다 꿈 얘기예요. 다 앞뒤 안 맞는 얘기요. 앞뒤가 탁탁 맞으면은 여러분 다 생각하겠죠. 앞뒤가 딱딱 맞는 얘기 같으면 다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알 수 있는 얘기를 무문선사가 관문이라고 넣어놨겠습니까? 안 넣어놨겠죠? 그러면 왜 화두는 전부 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써놨을까요? 앞뒤를 안 맞는 얘기를 해야 생각이 안 일어나니까. 논리로 깰 수 없고 말로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을 만들어 놔야 그것이 끊어지니까. 그것이 끊어져야 끊어진 자리를 만나니까. 그렇게 해야 깨닫게 하니까 말 안 되는 소리를 찾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은 말 안 되는 소리를 이해해 보려고 겁나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사들이 문제를 내놓고도 이 선사들은 오히려 자기가 문제를 내놓고 중생을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맑은 정신을 흐릿하게 만드는 짓만 하고 앉았다고 지금 무문이 호감선사한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세요? 네. 자, 여러분 우리 교도님들은 이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보리달마가 어찌해서 수염이 없는가 라고 질문하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들었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그게 원래 호감선사가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메시지예요. 바로 그 지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말을 끊어버려라. 그리고 단박에 이 자리로 돌아와라. 그게 호감선사가 우리한테 준 메시지입니다.